안녕하십니까, 책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적의 1초 습관입니다. 저자는 엄남미, 출판사는 피카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엄남미, 습관 전문 라이프 코치이자 국내 1호 습관 변화 전문가로 한국형 미라클 모닝 열풍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이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던 우울한 일상을 극복하고 삶의 큰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기 위해 기적의 1초 습관을 시작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삶. 아무런 희망도 없던 나는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어떤 우연에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하지만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냈다. 어느 날 서점에 들렀다가 기상 습관을 바꾸면 지금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는 내용의 책을 읽게 되었다. 바로 미라클 모닝이었다. 그 책에는 행복과 성장을 위한 6가지 습관이 담겨 있었는데 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6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았다. 명상, 확언, 시각화, 운동, 독서. 일기쓰기를 매일 아침 길게도 아니고 딱 1분씩 했다. 며칠간 하고 나니 지금껏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상쾌했다. 게다가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편안해졌다. 그렇게 서서히 변해갔다. 힘들게만 하던 주위 환경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찾을 수 없을 것 같던 희망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마음가짐이 바뀌자 생활이 변했고 생활이 변하니 삶이 변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주변 사람들을 밝은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 목표가 생겼고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쓴 일본의 최고 관상가 미즈노 남북구도 아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아침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운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좋지 않은 운명을 절제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보는 습관으로 고쳤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어딘가 삐걱거린다고 말했다.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인간을 성공으로 이끌고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 제대로 기가 돌지 않는다. 아침 태양 기운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옳은 곳에 머물지 못하며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게 된다. 마음이 상하여 몸도 성공 근처에 갈 수 없다. 음의 시간인 밤에 깨어있고 양의 시간인 낮에 잠들어 있으면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를 주도적으로 보내고 싶다면 결국 아침 시간으로 거슬러 갈 수밖에 없다. 아침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듯 모든 일의 성패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듯 새벽같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벗어버리자. 원칙은 아침 시간으로 정하되 저마다 상황과 패턴에 맞게 하루 중 자유자재로 적용하면 된다. 여기 우리 하루를 기적처럼 바꿔줄 실천 방법을 제안한다. 기적의 8가지 습관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M. 명상하라. I. 상상하라. R. 독서하라. A. 확언하라. C. 청소하라. L. 배우라. E. 운동하라. S. 쓰라.
미라클 솔루션이란 하고자 하는 일을 활기차고 여유롭게 시작하는 습관을 말한다. 아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하루 중 어느 때 실천해도 좋다. 익숙해지면 어느 것이든 삶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초만 일찍 준비하는 기적의 습관을 실천하길 바란다. 성공의 공통 분모를 찾은 한 자기 개발의 대가는 열심히 일하는 것, 운이 좋은 것, 인간 관계가 좋은 것 등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밝혔다. 다른 모든 요소를 초월하는 한 가지 성공 요인은 아침에 눈을 떠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꺼리는 일도 기꺼이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강력한 목적의식이 하기 싫은 감정도 뛰어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벌떡 일어나서 목표를 위한 소중한 행동을 먼저 한다. 아침에 3시간을 얻으면 또 하나의 인생을 얻을 수 있다. 잠자기 전에 고민하면 수면에 방해된다.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의외로 좋은 영감이 떠오르니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는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도망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침에 기상 시간을 5분 뒤, 10분 뒤로 계속 미루며 문구적거리는 행동은 하루를 즐겁지 않은 순간으로 인식하게끔 하고 나아가 피곤한 삶을 반복하게끔 만든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를 가득 채운다면 진정으로 바라는 성공은 다가오지 않는다. 아침의 감정이 인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박찬호 선수는 2010년 뉴욕 양키스를 떠나 피츠버그로 이적했다. 양키스에서 방출된 것은 선수 인생에서 크나큰 시련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침에 눈을 떠서 명상을 하는 것으로 이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박찬호는 어려서부터 멍 때리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아무 판단도 없이 특정 사물을 바라보며 머리를 비운다고 했다. 그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명상과 어린 시절의 멍 때리기가 같은 맥락의 몰입 명상이었다고 했다. 매일 공 하나의 승부가 엇갈리는 야구 그라운드에서 박찬호는 어린 시절의 명상 습관으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고 2010년의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는 삶이 영혼을 공부하기 위한 학교와 같으며 시련은 영혼을 공부하기 위한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 누구나 시련이라는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성장할 수 없으며 반복되고 커지는 시련 속에서 더욱더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박찬호에게 명상이란 답답할 때 호흡을 통해 잠시 생각을 비우고 뇌가 쉬는 시간이라고 한다. 부정적인 스위치가 잠시 꺼지면서 용기의 빛이 생겨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시련을 잘 극복하는 습관이 생긴다.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1초만으로도 명상이 된다고 한다. 명상의 출발은 멈춤이다. 지금까지 하던 생각이나 동작을 잠시 멈추는 데서 명상은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 보는 것이 명상이다.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정신이 맑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하게 되어 하루 중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게 된다. 박찬호 선수가 말한 것처럼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바로 여기서 숨을 한번 크게 입으로 내쉬어보자.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1초라도 박찬호 선수처럼 명상을 해보자.
시련과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내면의 힘이 생길 것이다.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는 사람들은 폭식이나 과식을 할 수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위를 편안한 상태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야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야 잠을 푹 자게 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습관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이다. 성공에 필요한 절제를 저절로 하게 된다. 식사량이 일정하면 심신이 안정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절제에 성공하게 대가인 미즈노 남보쿠도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어느 스님으로부터 지금 절식하지 않으면 단명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하마터면 일찍 죽을 뻔했는데 그는 습관을 바꿨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 음식을 철저히 절제하는 습관을 평생 실천했다. 그 결과 부와 건강과 행복과 재물, 존경을 다 얻었다. 부처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을 절제했다. 이를 천지에 공양하여 원대한 꿈을 이루었다. 음식을 절제하고 극히 소식을 했다. 식덕이 전 세계에 꽉 차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했다. 폭식과 과식은 성공의 천복을 줄인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라클 솔루션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사람들은 폭식과 과식을 즐길 수 없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니 폭식과 과식을 자연히 멀리하게 된다. 엄격히 절제하여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행복, 부, 건강이라는 결과물이 뒤따라온다. 만약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절제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라.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니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을 마주하는 습관을 들이며 건강과 장수, 성공을 얻게 된다. 이 방법은 누구나 다 실천할 수 있다. 당신도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산에 올라가서 화건을 소리칠 수 있고 걸으면서 시각화할 수 있고 출근할 때 태양빛 아래 독서를 할 수 있다. 태양은 무병장수를 하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솔루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야식이나 술도 절제해야 하니 건강할 수밖에 없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고 일어나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마음속의 GPS는 우리 영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인류를 환하게 비추어주는 기적의 지도이다. 옛 조상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 항해에 나설 때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다. 오직 나침반 하나로 방향을 잡아야 했다. 지도가 없을 때에도 방향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을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길을 잃지 않았다. 영원히 정직하게 꿈을 그리고 이미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자. 그러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인간의 상상이 꿈의 도착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상상을 해야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초간 자신의 꿈을 잠시 떠올리자. 그러면 기적 지도가 꿈을 실행시킬 주변의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기회를 잡으면 된다. 의사이자 연금술사였던 파라켈수스는 인간은 자기가 상상한 모습대로 되고 인간은 자기가 상상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무엇이든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된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부터 아침에 1분 더 일찍 일어나 1초만 상상을 바꾸자.
당신의 생각, 의식, 감정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영혼이 청하는 대화에 응해야 한다. 위대한 책을 읽는 이유는 그 책의 작가처럼 생각하는 데 있다. 월든에서 자연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된다. 작가처럼 생각하고 작가처럼 느끼고 작가와 같은 상상을 하는 사이 작가의 경험은 우리 것이 된다. 그 경험은 책을 덮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에 남는다. 미라클 솔루션 독서는 질문을 하게 해준다. 독서 후에 던지는 질문은 운을 좋게 만든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것은 좋은 질문뿐 아니라 제대로 묻지 않는 질문도 포함된다. 만약 지금처럼 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을 항상 해보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만약 아침마다 상쾌하게 일어나서 독서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 독서를 통해 메모를 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다면 내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일어나 보자.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것은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호기심이 필요하다. 만일 우리가 하루하루 이 신비로움의 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절대로 신성한 호기심을 잃지 말라 라고 했다. 세계적인 끌어당김의 시초인 루이스 헤이도 자기 긍정 확언을 성공 요인으로 꼽는다. 헤이 재단을 통해서 인류에 기여한 그녀는 일평생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다.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받은 그녀는 자궁암까지 걸렸지만 긍정 확언과 상상으로 미라클 솔루션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서 치유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수백 번의 확언을 외치고 썼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성공 습관이 긍정 확언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을 매일 외치는 긍정 확언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 루이스 헤이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루이스,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감사해.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나는 안전해. 이 말을 외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까? 1초면 충분하다.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고 사소한 도전으로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의 지속이다. 잠재의식은 지속할 때야 비로소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어 현실로 나타난다. 하루를 여는 아침에 어떤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성공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1초만 미라클 솔루션 확언을 외친다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 미라클 솔루션 확언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인생에서 간절하게 열망하는 목표를 종이에 적는다.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이 아니어도 좋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확언을 빌려 써도 좋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1초간 말한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과 상상이다. 말을 내뱉는 순간 감정이 생기고 떠올린 것들이
현실에 한번 보이게 된다. 미라클 솔루션 청소를 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은 방이 지저분하게 놔두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는 것은 작지만 성공의 필수적인 습관이다. 미라클 솔루션 청소는 1초 청소를 기본으로 한다. 시작 단계에서는 1초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자마자 1초간 청소를 한다. 그 습관을 365일 반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1초가 쉽다고 생각하는가? 방이 지저분한 사람은 연봉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청소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수많은 돈과 성공이 빠져나간다. 어느 주간지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방에서 공통점을 찾아냈다. 취재를 해보니 잡동사니를 버리지 못해 쌓아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적은 연봉을 받고 있었다. 화장실, 욕실, 주방 등이 지저분하고 만화책, 게임기 등의 취미 용품이 널려 있으며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거나 구형 가전 제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신의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지금 당장 주변을 1초 동안 정리한다. 여러분이 매 순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1초 청소를 하지 않은 데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성공을 할까? 백만장자이자 세계적인 연설가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가인 에릭 콘은 아침 3시와 5시 사이에 일어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창조의 원리가 작용하는 시간대가 있다고 한다.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때 글을 쓰거나 일을 하고 운동을 하면 자신의 일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10km를 달린다. 그의 소설이 매번 베스트셀러가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아침 운동을 하면 하루 중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체력이 이미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해지면 어떤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긍정성이 생겨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이런저런 일어나지 못할 핑계를 찾는다. 일단 일어나는 것이 운동이다.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은 뇌를 깨운다. 뇌의 최고 중추인 전두전야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다. 화장실을 갈 때도 걷기가 활성화된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문을 여는 시각령이, 손잡이를 쥘 때는 운동령이 활동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손잡이를 잡아야 할지 뇌가 계산한다. 운동을 일단 화장실에 가서 해버리자. 스쿼트 1초 1개, 푸시업 1초 1개, 플랭크 1초부터 시작해보자. 운동량을 몇 시간씩 크게 잡으면 뇌가 놀란다. 포기하게 된다. 미라클 솔루션 운동은 처음 습관을 들일 때는 아주 작게, 쉽게, 간단하게 시작해야 한다. 운동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 근육은 게으름뱅이라서 금세 퇴화한다. 평생 1초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맨손 운동을 1초간 지속하자. 즐겁게 운동해야만 오래 지속할 수 있다. 1초 운동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실패할 수 없다. 자신감을 얻고 운을 바꾸려면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미라클 솔루션 성공 습관의 핵심은 조금씩 1초간이라도 매일 지속하는 것이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코치인 토니 라빈스는 한때 가난한 빌딩 청소부였다. 그는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진 거라곤 고등학교 졸업장 뿐이었다. 그러한 그가 미라클 솔루션 습관의 힘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코치가 되었다. 그는 변화는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습관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지속의 힘이 그를 자기계발 분야의 거인으로 만들었다. 토니 라빈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한다. 집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며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미래를 시각화한다. 과거에 잘한 것들과 지금 행복하고 고마운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매일 크게 확언을 외치니 토니 라빈스는 거인 것 같다.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릴 만큼 크고 자가용 헬리콥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바쁘지만 미라클 솔루션 습관으로 내면은 항상 평화롭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속을 잘한다. 명상을 통해서 비워낸 자리에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소리를 듣고 채운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 과정을 시각화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와 사명, 해야 할 일들, 사회에 이바지할 만한 자신만의 독특한 재능을 발견한다. 잠을 깨우는 가장 어렵고도 쉬운 실천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하고 양치하는 것이다. 미국 자기계발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멜 로빈스는 일어나서 5, 4, 3, 2, 1을 외치는 5초 법칙을 발견했다. 뭘 해도 미루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로켓이 발사되는 순간에 하던 카운트다운에서 번뜩이는 영감을 얻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5, 4, 3, 2, 1을 외치고 바로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세수하고 아침을 승리함으로써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기적처럼 바뀌었다. 의식이 깨어나기 전에 간절한 꿈을 떠올려보자. 이 꿈을 위해 잠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더 자야 하는가? 자신의 내면에게 물어보라. 간절한 꿈을 떠올릴 수 없다면 이 책을 통해서 꼭 찾길 바란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에너지로 인해 꿈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다. 이 청년은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신의 방 책상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자리에 호텔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왕이 되어 가장 큰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꿈을 이루는 기적 지도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적고 외쳤다. 나는 반드시 세계 최고 호텔의 주인이 된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다. 가난하게 사는 호텔 벨보이 주제에 무슨 세계 최고냐며 수군대고 비난했다. 허황된 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미라클 맵은 붙이고 상상하는 순간 현실로 이루어진다. 청년은 미라클 맵의 비밀을 알았다.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세수를 하면서도 나는 반드시 큰 호텔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수천 번 외쳤다. 성공 공식을 다 실천한 것이다. 미라클 솔루션의 습관, 시각화 확언, 아침 청소, 배움, 운동, 독서를 실천했기에 그는 힐튼 호텔의 창업자가 되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콘 레드 힐튼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가 꿈꾸는 능력이다. 나보다 뛰어난 동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습관을 실천하지 않았다. 나는 실천했다. 그리고 남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큰 꿈을 상상하고 시각화하고 외치고 쓰고 아침마다 손님들을 환하게 웃으며 대하고 청소하고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했다. 일상의 사소한 습관들이 결국은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낸다. 좋지 않은 결심들이나 사소한 실수들, 작은 변명들이 매일 쌓이면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점 한 가지만 1초만 떠올려보자. 2초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감사한 것은 이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면에서 무엇이 떠올랐는가? 그때 나온 대답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는다. 기록을 하게 되면 지속할 수 있다. 혼자 하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없으니 잘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습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감사한 단어도 좋다. 매일 1초간 남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을 떠올린다. 감사한 점이 1초 안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적는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쓴 제임스 클리어는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습관이라도 1년 동안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촉망받는 야구 선수였지만 훈련 도중 사고를 당해서 얼굴뼈가 30조각이 났다.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매일 1% 성장을 목표로 일상의 작은 일들을 성공시켜 전 세계에서 뛰어난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었다.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그 순간에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평생 이 순간들이 모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일어나서 1초 동안 점프한 것을 지속했다면 이제는 그 행동이 습관이 되었을 것이다. 습관은 지속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주면 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실행 조건을 아주 낮게 잡아서 스스로 온전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1초가 아니라 1분, 5분 동안도 지속할 수 있다.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완벽주의의 문제점은 작은 목표를 매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아예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습관을 형성하는 초기에 완벽주의는 금물이다. 하루에 한 번 1초 뛰는 것이 성공 습관이 되면 조금 더 나아가 5분 달리기를 해보자. 5분간 지속했는데 성공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즉각적으로 보상을 해주자.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 달리기의 본질은 견디는 것, 참는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를 꾸준히 하면 혈액순환과 폐활량이 향상되어 몸이 건강해진다. 몸과 마음, 정신력이 한층 단단해지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활력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어도 내면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 상처를 달리기가 치유해준다.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기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늘 수면 부족과 피로에 시달려서 마음의 여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을 위해 1분, 5분 정도라도 꾸준히 달려서 몸의 근육을 키워두지 않으면 중력의 지배를 받는 몸의 근육들과 세포들은 자꾸 퇴화한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언제나 시간을 잘 다루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는다.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안다. 그 자리에서 1분만 달리자. 밖에 나갈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제자리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1분간 60초 동안 제자리 뛰기라도 해보자. 일어나라. 그리고 뛰어보라. 어떤가?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는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달리기는 피곤에 찌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달리기를 통해서 몸과 마음, 정신력이 한층 단단해진다. 그 성취의 결실을 통해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깨닫게 된다. 결승선에서 달려가는 동작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도전할 수 있도록 근성을 길러준다. 1분 달리기가 몸에 배면 1분을 5분으로 늘려서 달려보자. 하지만 무의식이 저항할 정도로 무리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까지 뛰는 훈련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속도를 높이는 것은 달리는 데 익숙해졌을 때 해야 하는 것이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과감히 도전하자. 드림 리스트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연사인 짐 론도 비슷한 말을 했다. 당신의 삶입니다. 과감하게 원하십시오. 필자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목표를 적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통해서 종이에 적은 목표들을 많이 이루었다. 그러나 좀 더 큰 목표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미뤘던 것을 노트에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2016년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한 버킷리스트는 무려 438개에 달한다. 그 중에서 나에게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었다. 31번째 버킷리스트, 2017년 5월까지 꼭 달성하고 싶다는 목록을 적었다. 건강한 근육질의 몸매로 비키니 화보 찍기. 그 버킷리스트는 2018년 7월 23일에 이루었다. 내가 바라는 멋진 몸매의 사진을 매일 보면서 근육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버킷리스트를 이루면서 뿌듯함과 큰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다. 이후로도 꾸준하게 운동하고 몸을 단련하여 지금까지도 적절한 몸무게와 건강한 생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잠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그것을 위해서 뭐든지 행동해 볼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는 성서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항상 기뻐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메모를 쓰고 확언하고 명상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버킷 리스트들을 떠올리고 목표를 종이에 옮겨 적고 운동하라. 우리는 생애 끝에서 삶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다. 만약에 1년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오늘 하루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겠는가? 이 질문은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랜디 포시 교수는 죽기 전에 남긴 책 마지막 강의에서 장벽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은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타인의 말에 신경 쓰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매일 이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길 바란다. 진짜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무의미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랜디 포시 교수는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조카들이 자신의 새 차에 오렌지 주스를 엎질렀어도 웃을 수 있었다.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자. 모든 불필요한 감정들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인생은 너무도 짧다. 욜로. 이 말은 진리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살 수 없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남의 말보다 당신의 소중한 꿈과 목표에 집중하라. 인생의 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며 후회한다. 하루하루 걱정에 휩싸여 살고 있는가? 그럼 당장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자.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타인의 말에 신경을 끄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의 시간을 꿈을 이루는 데 쓸 것이다. 그 꿈은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에 가서 해돋이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사람들 다수가 이런 꿈을 이야기하곤 한다. 산에 올라가거나 하늘을 보거나 해를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단순하지만 소중한 삶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명상하라, 상상하라, 독서하라, 확언하라, 청소하라, 배우라, 운동하라, 쓰라. 신은 이 8가지 도구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성현들이 말한 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8가지의 기적의 도구들을 실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단 1초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제자리에서 점프 1초, 운동 1초, 명상 1초, 할 수 있어라는 긍정 확언 1초, 글 읽기 1초, 감사 쓰기 1초, 휴지 던지기 1초, 미래 상상 1초, 이런 식으로 매일 자신을 위한 미라클 솔루션을 실천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몸에 안 좋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게 된다. 음주 습관, 흡연 습관, 야식 먹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일을 미루는 습관 등을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